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FA50 경 공격기가 이집트와 마지막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기다렸죠. 엄청 기다렸죠. 겨울 내내. 그래서 저희 팬들이 아니 이집트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뭐야. 근데 아무래도 최소한의 뭐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맞아요. 특히 겨울은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은밀하게 하니까 내밀하게. 자 여러분 백진삼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 커피를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 삼벅스 커피 맞습니까? 건강 커피, 오죽 건강한 커피면은 임산부 전문 커피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맞군요. 맞습니다. 네. 알고 보면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 중독 아닙니까? 거의 뭐 하루에 3-4잔씩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뭐 커피 후유증도 들어보셨죠? 커피 후유증 있죠. 마시면은 뭐 속이 쓰린다든지, 그리고 심장 두근거린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잠도 안 오고 어떤 분들은 두통까지 있어요. 그거 심한 거죠. 그거. 자 그런데 이 백진삼 3벅스 커피는 그런 커피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시면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두통도 없고 잠도 잘 오는 커피입니다. 그럼 바로 교체해서 이걸 드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을 보시죠. 먼저 예. 어떻게 이게 뜨거운 물입니까? 찬 물입니까? 저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삼벅스 커피. 그냥 이렇게 물에 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액체니까. 예. 그리고 저도 주시죠. 전 대표님은 따뜻한 거, 따뜻한. 따끈따끈한. 예. 자. 슬슬슬슬 따라 보시죠. 자 이제 녹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백진삼에서 나왔다고 이게 산삼 냄새 뭐 그런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바로 냄새 맡아봤잖아요. 그런 냄새 안 나는데? 이게 커피 냄새인데? 어우 진한 커피 향이 아주 은은하게 뻗습니다. 커피 냄새입니다. 부드러워요. 목 넘김이 좋고 산삼 배양근이 들어있고 원두만 해도 최고급을 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딱 클릭하셔서 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봄 되니까 이제 소식이 들리네요. 그래서 소요 대상이 이제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집트 공군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이제 현대화 어떤 전투기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게 훈련기 포함해서 고등 훈련기. 네. 그게 바로 이제 알파 제트. 알파 제트. 예, 알파 제트가 있는데 예. 규모도 맞게 우리 대한민국의 FA50이 유력하고 36대. 36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써보기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들 어떤 비용대 가성비가 또 좋으면은 기존의 F16 AB, CD가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F16을 많이 대량 보유한 나라 중에 뭐 5손가락에 들어간 나라가 이집트 공군인데 유별나게 A형, B형. 그건 너무 노화 옛날 전투기거든요. 같은 F16 시리즈 중에서 가장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대수가 되다 보니까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역시 돈 문제. 그러니까 이집트가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다목적이죠. 어떤 고등 훈련 시키면서 유사시에 공격기로 동원할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테러 전쟁에도 동원할 수 있는 그 남쪽에서 네. 아니면 서쪽에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먼저 사자. 어. 그리고 성능이 아무래도 알파 제트에 비교해서 이건 초음속이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항상 장착하고 다닐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 공격 뭐 최소한의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이제 네. 탑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KGB를 도입하면은 타격 능력이 알파 제트보다는 앞서죠. 자 그러면은 이집트가 거의 뭐 2개 대대 분량. 그렇죠. 예, 1개 대대가 한 18대? 뭐 보통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보통 18대가 최소 대수고 예. 보통 20대 아니면 24대까지 이제 하니까 기본으로 18대. 예. 그래서 2개 대대. 예. 그러면은 36대인데 36대면 양이 좀 되는 거죠? 근데 뭐 나눠서 가져가겠죠. 한 번에 뭐 이렇게 들어번쩍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집트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국방비가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FMF 자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집트 공군의 훈련기 역사를 이제 도입 역사를 90년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중국제 훈련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K8이라는 그 훈련기가 이제 도입돼서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네. 그 인수받고 이렇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엔진이 미국제예요. 그게 보통 보면 다 미국제야. 아니 벌써 이게 30년 전에 그게 네. 적용이 돼서 TF73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엔진인데 네. 그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그런 측면에서는 군수 지원이 어떤 이게 민간용 또 엔지니어링 겸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었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중국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훈련기가. 아, 없죠. 네, 물론 이제 전투기 뭐 J10 뭐 수출용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결정 난 건 없고 아무것도. 미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군사 자금이 전 세계 트럼프가 이제 다 감축하겠다 하면서도 딱 두 개 나라를 야 줄이지 말고 야 기존대로 주겠다는 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예. 중동 전쟁의 어떤 역사 기원, 뭐 사타트 대통령 당시에 맺은 뭐 캠프 데이비드 협정 뭐 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또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전투기 분야에서는 미국제 엔진이 들어간 K8까지는 이제 뭐 훈련기지만은 이게 허용이 된 거고 지금도 네. 뭐 유지가 되는 거고 부품 뭐 공급하는 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F-50이 또 유력한 게 엔진이 미국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 F404. 별 문제가 없고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관리를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엔진 조달 문제가 있고 네. 납기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미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승인도 그냥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FMF 자금이 또 일부 원산지에 거기에서 엔진 원산지에서 그 조달할 때 뭐 비용을 그걸 뭐 대신 뭐 지불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미국과 한국 이게 이제 방산이 이제 뭉쳐져서 이집트에 진출하기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K8, TF731 엔진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알파제트는 이제 상당히 뭐 노화된 훈련기 중에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공군도 지금 뭐 그거를 버리고 한동안 잘 썼어요. 나이지리아 공군이 대테러 전쟁에 아주 뭐 유용하게 썼는데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 나라 역시 이제 대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 지역들이 기존의 알파제트 그 도입국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운영국이.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고. 어. 그래서 이 로우급 전투기, 뭐 훈련기 겸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점점 나라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해서 그 폴란드 버전, PL 버전, F-50 PL 버전은 이제 블록 20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카이 사내 명칭은 블록 70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이제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록 20도 좀 더 나오면은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제 이집트가 네. 이슬람권에서 이집트가 이제 그런 딱 결정해서 사인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모로코 공군도 모로코. 모로코도 역시 그 F5E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로우급에 맞는 걸 대체한다면은 F-50의 뭐 이 블록 20형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PL 버전이 빨리 그 완성돼서 날아다녀야만 이 로우급 전투기에서 더 우리가 나라를 확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FA-50 경 공격기가 나간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한번 읊어보시죠. 폴란드,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6번째 말레이시아가 예정돼 있고요. 곧. 그리고 페루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집트가 성과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집트까지 8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두세 개국 더 이렇게 첨가 덧붙이면은 K9 자주포 수출국처럼 이제 10개국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K9과 대등해지는 어떤 숫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럴 날이 좀 와야죠 빨리.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지금 FA-50에 대한 이 도입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역시 방사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져라. 시간 많이 끌었지 않냐? 그동안 뭐 다 알아보고 나서 뭘 지금 이렇게 느리게 결정을 해주려고 하냐? 오늘 뭐 하반기 그건 너무 늦다. 여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방사청장이 이번에 아주 일을 화끈하게 잘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또 뭐야? 국내에서 KDDX 한국형 차기 우측함 이지스. 그때 아주 골머리 썩고 있거든요. 아니 아직도 그게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 뉴스에 이거를 이제 국방부 상부 기관인 국방부에서 직무대행 차관이죠 전에 이제 지금 직무대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반이 또 간섭을 했어요.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개입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골이 아프니까 수출 K방사는 가서 좀 외유를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실적을 그러니까 좀 더 만들어 오자. 그러니까 내수에서 이렇게 골 아프니까 내수 시장에서 골 아프니까 결정을 앞두고 자꾸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이게 질타를 받으니까 야 물론 이제 계획 미리 뭐 약속을 한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가서 안 들어오고 싶은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야 빨리 이제 그 대변인실에 야 기사 좀 많이 퍼뜨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좀 KDDX 얘기 좀 이렇게 덮어 뭐 그런 거.
아이고야.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홍보 측면에서 예. K 방산의 이제 대상국들 열심히 만나고 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이집트의 FA50 이 수출권은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안정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안정권에 들어갔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 과연 F16AB를 대체하는 걸 우선시하느냐. 네. 그러다 제가 또 말씀을 작년에 드렸던 거는 아니다 알파제트를 우선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쪽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집트 공군의 자금 문제, 예산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훈련기부터 또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격기를 쓰면서 네. 알파제트를 먼저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네. 윤곽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뭐 이거의 승률 몇 프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의심을 안 해요. 이거는. 승률 따위가 아니고 거의 뭐 이건 100%다. 예, 그 사전에 그 긴밀하게 얘기되고 있었고 네. 또 배경의 엔진이 또 미국제다 보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또 승인도 내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잘 얘기하라고 도입하라고 이제 승인을 이제 미리 이렇게 내준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군요. 엔진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적기에 딱 적시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또 개입을 한 거고 FMF 자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그 이집트 공군이 사용하다 보면은 해당되는 엔진 부분은 또 미국에서 직접 또 원조를 이렇게 분석 그 엔진 관련돼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비용 처리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뭐 3개국이 좀 관련이 이렇게 다 뭉친 거죠. 미국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미국이 워낙 뭐 이집트를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야만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딱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옆에 리비아라든지 수단 문제 그쪽에 더 복잡하잖아요. 이디오피아라든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방면은 아니더라도 그 아프리카 자체 그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부 아프리카 이제 서부 아프리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리를 이제 대신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전력 미국이 이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전력 미국과 관련된 전투기죠. 예.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해줘야 되죠. 밀어줘야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뭔가 좀 이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역시 뭐 9월, 10월 달 하면은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네네. 이 정도로 겨울을 이제 조용히 지냈다면은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딱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좀 서로가 이렇게 협상하면서 좀 까다로운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엊그제 방송 루마니아 건에 이어 이 이집트 수출도 역시나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게 이 K 방산이 이제 폴란드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유력한 국가들 이제 그 물건에 따라서 그것도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 뭐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방위사업청이나 해당 업체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력한 나라들은 좀 기다리면 될 거다. 물론 이제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나라 있는데 이집트의 이제 FA50이라든지 뭐 루마니아의 뭐 그런 K2 전차, 그다음에 레드백은 안정권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방송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